어머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응, 이사 가려고 싸놨지. 네. 갑자기요? 그래. 이제는 내가 떠날 차례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사는 74세 김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결같이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이죠. 하지만 어느 날 이분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 용기 있는 결단과 그 후에 찾아온 진짜 행복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자동으로 떠집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며느리와 아들도 손주들도 모두 잠들어 있겠죠. 부엌으로 향합니다. 불을 켜고 물을 끓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남편 것 하나, 아들 것 하나, 며느리 것 하나. 손주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도시락은 3개면 됩니다. 반찬통을 열어봅니다.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정갈하게 담아줍니다. 보기 좋게 영양 균형 맞춰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좋아하거든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죠. 엄마가 해줄 거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당연함이 사실은 조금 서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요. 이미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김치를 꺼내고 물을 따라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깁니다. 6시가 되면 남편이 일어납니다. 밥 됐어? 응, 이제 다 됐어. 씻고 나와. 남편은 화장실로 향하고 저는 밥상을 차립니다. 6시 15분쯤 되면 아들이 일어나고 며느리가 일어나고 아이들도 하나둘 나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이리 와서 먹어. 밥상 앞에 모두가 둘러앉습니다. 저는 서서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물 더 필요해? 반찬 더 드실래? 김치 싱거운데 괜찮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게 먹기만 하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아들. 화장하느라 바쁜 며느리. 만화를 보면서 웃는 손주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행복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아무 반응도 없는 경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한 겁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함께 산지 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청소는 오늘 안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아, 미안해. 오늘 허리가 좀 아파서.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꼭 부탁드려요. 먼지가 많아서 애들 코에 안 좋거든요. 애들 핑계를 대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걸 며느리는 알고 있었죠. 응, 그럴게. 다음 날 저는 허리가 아픈데도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도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요. 며느리는 퇴근 후 집을 둘러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깨끗하네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응? 6시? 그럼 좀 이른데. 저희 일정이 바빠서요.
늦으면 곤란해요. 그래, 알았어. 6시 정각에 맞추려면 4시부터 요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장 보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제 오후 시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온 가족 빨래를 함께 돌리려고 했죠.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에서 빨래를 확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거랑 섞지 말아주세요. 왜? 그냥요. 따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 따로 해야 하지? 다 가족 빨래인데.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단호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 식구가 맞나?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계절이 바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저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어요. 나이를 먹으니 그런 것들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언제요? 이번 주 아무 때나. 엄마, 나 지금 프로젝트 기간이라 너무 바빠요. 좀 이따가 가요. 그래. 며느리에게도 말해봤습니다. 며느리야, 혹시 내일 시간 되면.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려서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네요.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요? 큰 수술이에요? 응. 입원해야 한대.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일정 조정해야 하니까요. 일정 조정. 병원에 올 거라는 뜻인가? 아니면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한다는 뜻인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아플 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무관심할 때. 그 외로움 상상이 되시나요? 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가슴 아파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전이 있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술이 무서웠고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니, 내일 수술이잖아요. 푹 주무셔야죠. 그게 쉽게 되니. 며느리야, 혹시 내일?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거라. 같이 가달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남편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돌아갔죠. 회사 가봐야 해서. 수술 끝나면 연락해. 응. 입원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갈아입으시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앙상한 제 팔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는 모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무서워요? 엄마, 내가 여기 있을게요. 여보, 손 꽉 잡아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다들 바빠서요. 아, 간호사의 눈빛에 연민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구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희 환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혼자 일어나 수술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옆 병상의 환자 가족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병상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응. 그럼 됐네. 나 회사 일 좀 처리하고 저녁 때 다시 올게. 그리고는 금방 나갔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 다음 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면회 시간에 잠깐 들렀습니다. 30분 정도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집안일이 너무.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천천히 회복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내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힘든가 보구나. 그 생각이 드니 슬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사람이잖아. 환자잖아. 그런데 왜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거야?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옆 병상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무릎 수술을 하신 분이었죠. 그분의 가족들은 매일 왔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까지. 병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맛있는 거래요. 드셔보세요.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따님은 안 오시나 봐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죠. 그래도 어머니 수술인데 시간 내야죠. 그러게요. 우리 아들도 처음엔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혼났죠.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너희는 하루 시간도 못 내냐고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정신 차리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잘 챙겨주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이 또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권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복지관 가보세요.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처지 사람들 많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집안일에 치여서 태어나면 한번 가볼까?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좀 쉬어. 응. 며느리가 집안일 다 해놨을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빨래도 널려 있고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좀. 다행이다. 그럼.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안일 가능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내일부터 집안일을
며느리야, 나 아직 허리가. 아, 물론 무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한 것만요. 밥이랑 설거지 정도만. 간단한 것. 밥과 설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 아니면 가사도우미? 여러분, 혹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계속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하셨을까요? 정희 어르신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어머니 말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돼.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여행 가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잖아.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텐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시기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잖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엄마가 좋아하실까? 처음엔 싫어하시겠지만 거기도 친구들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는 뭐래? 아버님은 뭐? 어머니만 없으면 편하시겠죠.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이 집 계약금을 도왔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이 가족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짐이 된 거군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돼? 집은 아버님 명의고 어머니 예금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요양원 비용은 충분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구나.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 오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집을 나서겠죠.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을 팔자. 둘째,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자. 셋째,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후에 몰래 부동산에 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고 싶어서요. 아, 집을 파신다고요? 혹시 주소가? 제가 사는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 집. 지금 시세가 꽤 올랐는데요. 전세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얼마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준 금액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올랐더라고요. 그 순간 정희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 집은 자신의 것이었고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집을 팔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사를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 동의는 받으셨어요? 제 명의인데 왜 동의가 필요해요? 아, 물론 법적으로는 필요 없으시죠. 그냥, 혹시나 해서요. 괜찮아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사진 찍고 매물 올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틀 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낮 시간에 몇 팀이 다녀갔어요. 집이 참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살면 좋겠는데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좋은 집이야. 내가 정성껏 가꿨으니까.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계약하시겠다는 분 나왔습니다. 가격도 좋고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계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무섭기도 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약일이 잡히자 저는 새로 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했어요. 서울, 경기도, 아니면 더 멀리.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순자. 순자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울진으로 내려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여서 좋아. 공기도 좋고. 여기 와서 같이 살래? 그때는 웃으며 넘겼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정희야. 오랜만이다. 응. 잘 지내. 잘 지내지. 여기 바닷바람 쐬면서 건강해졌어. 너는? 나. 순자야, 사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수술 때의 외로움,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것까지. 순자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잘 결심했어. 진작 그럴 걸 그랬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기적? 누가 그래? 30년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사는 게 이기적이야? 당연한 거지.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정희야, 여기 와. 내가 도와줄게. 집도 알아봐 줄게. 정말? 그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제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순자야.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순자의 도움으로 울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빌라였어요.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냈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제 물건들. 사진첩도 챙겼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 젊었을 때 사진. 이 추억들은 가져가야지.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는 짐을 싸지 않고 모두 나간 낮 시간에 조금씩 싸뒀습니다.
방 한쪽에 쌓이는 박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4년 인생이 박스 몇 개 정도구나. 우픈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조심스럽게? 아니면 단호하게? 정의 어르신의 선택을 들어보시죠.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둘이 다녀온 거였죠. 여행 가기 전 며느리가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애들 좀 봐주세요. 응, 그래. 그리고 집 청소 좀 부탁드려요. 오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야. 여행을 간 3일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했어요.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 저녁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데려왔고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하거든.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행이 즐거웠나 봅니다. 왔어? 어머니, 애들은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집도 깨끗하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방 문 옆에 쌓인 박스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응, 이사 가려고 싸놨지. 네. 이사요?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사가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내가 이사 간다고. 갑자기요? 어디로요? 울진. 울진이요? 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울진에 집을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가. 엄마, 대체 무슨. 그리고 이 집은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말이야. 지난주에 팔았어. 다음 달 말까지 비워줘야 해.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내 집?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야? 그건 엄마 거지만. 그래. 내 거지. 그래서 내가 판 거야. 며느리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야, 너 기억나니? 내가 수술했을 때. 수술이요? 응. 허리 수술. 그때 너희들 하나도 안 왔잖아. 저희도 바빠서. 바빴지. 알아. 근데 수술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이렇게 물었잖아.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 그건.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거실에서 한 얘기.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얘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들으셨어요? 들었지.
다 들었어.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는 것도 알았고.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냥. 오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20년을 함께 살았어. 너희 집 계약금도 내가 도왔고 애들 키우는 것도 내가 도왔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돌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하신 거 없어요, 엄마. 그런데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왜 내가 아플 때 외면했어? 왜 나를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74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 엄마, 이사짐 센터가 내일 와. 너희들은 다음 달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 나가면 돼. 새 집 구할 시간은 충분하잖아.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통쾌하지 않나요? 때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정의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울진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 날 이사짐 센터가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서서 짐이 나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내 마음은 떠났거든. 짐이 다 실렸습니다.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살았던 집. 수많은 추억이 있는 집.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연락은 하고 지내요. 네. 그래. 아프면 꼭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잘 살아라. 이제는 너희들끼리.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울진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사짐 차를 따라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울진에 도착하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순자야.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잘 왔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고마워.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났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좋아.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도와줬어요. 정희야, 너 진짜 잘 결심했어.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응. 짐을 다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해온 음식이었어요.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순자야. 응. 고마워. 정말.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그날 밤 저는 새 집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울진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여전히 눈이 떠졌어요. 몸에 밴 습관이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은 밥 안 해도 되는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을 천천히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좋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정성껏.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해돋이를 봤습니다. 74년 만에 이런 아침을 맞이하네. 며칠 후 순자가 저를 동네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기가 시장이야. 매일 열려. 오, 크네. 그리고 여기 수산시장. 싱싱한 생선 많아. 우와. 저기 보이지? 저게 노인복지관이야. 프로그램 많아. 같이 가자. 복지관? 응.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재밌어. 저는 조심스럽게 복지관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반겨줬어요. 네. 이사 왔어요. 어머, 환영합니다. 여기 프로그램표 보세요. 관심 있는 거 신청하시면 돼요. 프로그램표를 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요가, 댄스, 노래교실, 그림 서예, 영어 회화. 이거 다 무료예요? 네. 다 무료예요. 많이 참여하세요. 저는 요가와 그림 수업에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정의 어르신.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거죠. 과연 이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요가 수업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저는 이미자예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처음이세요? 네, 이사 왔어요. 어디서요? 인천에서요. 오, 멀리서 오셨네요. 자식들 있는데 놔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인생 살려고요. 영숙 씨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며느리랑 안 맞아서 나왔어요. 저도요. 미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눈치 보여서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듣고 저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요가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편하게 누우세요. 요가 매트에 누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피곤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2달. 저는 점점 울진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순자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영숙 씨, 미자 씨, 순희 씨.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정희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정희 씨, 내일 등산 갈 건데 같이 가요. 정희 씨,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가져가세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눴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후회 안 해요? 뭐가요? 가족들 두고 온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래요? 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미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볼 나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느 날 순자가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정희야, 이거 봐. 어머, 강아지. 응.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어. 너 혼자 사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작은 흰색 강아지였어요.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키울래? 나 키워도 돼? 당연하지. 내 집인데. 저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내가 지어. 흰둥이는 어때? 좋지. 그렇게 흰둥이는 제 가족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밥을 주고 함께 놀았어요. 흰둥이는 제가 슬플 때 옆에 와서 머리를 비비고 기쁠 때는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될 수도 있구나.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따뜻한 친구들, 그리고 작은 강아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울진으로 온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 들어가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작네요. 응.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그렇겠네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찾아왔어? 순자 이모한테 연락해서 주소 알아냈어요. 그랬구나.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좋아. 매일 운동하고 잘 먹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그 모든 걸 혼자 하셨다는 걸.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엄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네. 나는 안 돌아가. 엄마. 나 여기서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하지만 너희랑 살 때는 행복한 척했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안 참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4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 엄마. 너희한테 서운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 다 내려놨어. 너희를 원망하지도 않아. 그럼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너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서로 맞지 않았던 거지. 저희 가끔 연락해도 돼요? 그래. 연락은 하고 지내자.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들 왔다며? 응. 다녀갔어. 돌아가자고 했어? 응. 뭐라고 했어? 안 간다고 했어.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용서는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울진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고 하루를 기대하고 밤에는 만족스럽게 잠들었어요.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건강해진 거죠. 허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하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표정이 너무 어두웠는데 지금은 햇살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림 실력도 늘었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 풍경, 꽃, 강아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렸어요. 정희 씨, 이거 정말 잘 그렸어요. 정희 씨는 재능이 있어요. 친구들이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 어느 날 복지관에서 그림 전시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도 참여하세요. 저도요? 당연하죠. 정희 씨 그림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그림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제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 좋다. 바다가 정말 평화로워 보여. 그림분이 행복하신가 봐.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 행복해. 정말로. 1년 후에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 기념일인데 울진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와. 애들도 데려가도 돼요? 그래. 토요일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손주들은 많이 컸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강이 많이 컸네. 할머니 집 바다 보여요. 그래, 보여. 가보자. 우리는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응, 행복해.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걸.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용서했지만 경계는 유지했습니다. 사랑하지만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균형이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74년을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가족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을 떠나는 것도,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도.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요. 진짜 행복을.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정희 씨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들려주세요. 제가요? 네. 정희 씨처럼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강연날 강당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74세고요. 울진에 산지 1년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간의 가족 생활, 며느리와의 갈등, 수술 때의 외로움,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리고 결심과 실행.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어요. 저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74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요.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 오래 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 분?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고맙습니다. 네,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이제는 잘하실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흰둥이는 제 발밑에서 자고 있고 순자는 옆집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이런 평화로운 오후. 이게 제 일상입니다. 74년을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전혀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죠. 하지만 그리움과 함께 사는 것과 희생하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다음 주 생일인데 올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와.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나면 돼요. 서로 그리워할 때, 보고 싶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가요?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일 수 있어요. 저처럼요.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당신을 가치 없다고 여긴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어요.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변화는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가족을 떠난다는 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후회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나를 위한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안고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답은 예스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꼭 저처럼 집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시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엄마로서,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행복은 가능합니다. 저는 74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흰둥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순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희야, 저녁 먹자. 그래. 저는 일어납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게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도 당신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혜 74세.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